네, 이어서 국내 ETF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어떤 ETF가 또 유망하게 나오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활용한 ETF 전략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지금도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유효하게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 주간 자산 시장의 동향부터 오늘도 역시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내 최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금주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주 만에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성향 자체가 상당히 급감하는 모습이 특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난주를 기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글로벌 ETF 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139억 달러 정도 유출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선진국 권역이 전체 유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 이제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권역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낮아졌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자금 유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 중국 정책 당국의 증시나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는 있는 상황이지만 자금 유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제 경제지표 발표를 통해서 경기도나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자금 유출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 중국은 이제 일본제 아시아 신흥국 전반에 자금 유출을 좀 자극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왔던 ETF를 좀 보면요. 이제 아이세어스의 중소형주 ETF, 뱅가드의 S&P 500 ETF, 또 파우세어스의 기술주 ETF로 자금 유입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최근 미국 증시가 증시 하락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다소 낮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ETF를 통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자금 유출이 상당히 많았던 ETF를 좀 본다고 해도 스파이더의 S&P 500 ETF, 또 뱅가드의 신흥국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아이세어스의 S&P 500에 투자하는 ETF인데 결국에는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신흥국에 투자하는 ETF의 자금 유출을 상당히 자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FOMC 회의,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결국에는 주식형과 채권형 동반 자산 선호를 좀 낮출 부분들이 있고요. 신흥국, 선진국 권역을 떠나서 금주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이전까지는 자금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출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신흥국에서는 자금 유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ETF 동향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난주에 동향을 살펴보자면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상승을 했잖아요. ETF 시장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최근 들어서 한 주 단위로 좀 변동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두 관련된 ETF들도 2에서 4% 정도 올라간 모습이었기 때문에 견조한 흐름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급 주체별로 본다고 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을 가지고 좀 순매수 기조를 좀 보인 부분들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과 레버지를 통해서 좀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지수가 하락했을 때 우리가 투신권의 자금들이 저가 매수세 성격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또 투신권의 물량대 자체가 또 매도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나와서 이제 조선 ETF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조선 ETF가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낙폭이 컸던 조선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스타일 테마별로 본다고 하면 타이거 미드캡 ETF가 5.60%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에 기반해서 좀 영향을 받은 측면이 좀 높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원자재별로 본다고 하면 이제 9월부터 이제 LME 구리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재정적 부양 정책이 또 일부 있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부분들이 또 타이거 구리식물 ETF가 2%
그때 올라가는 데 영향을 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네. 작은 악재에도 출렁임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방어 ETF를 또 FOMC 회의 이전까지는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안도넬리 성격이 좀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을 담고 있는 ETF가 금주 선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FOMC 회의가 이번 주에는 가장 큰 관건이 되겠고,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는 저희가 일부 시간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사실 뭐 FOMC 회의를 놓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기 때문에 네. 이제 FOMC 회의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이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FOMC 회의 이전까지만 해도 뭐 이런 관망세들이 짙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덱스보다는 인버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본다고 하면 경기방어 업종 ETF를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FOMC 회의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제 안도넬리 성격이 좀 있을 걸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금리가 9월이 되든 12월이 되든 이런 인상 여부를 떠나서 시장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분명 시장에서는 반등 기조가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앨런 의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준금리 인상을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뭐 안만한 금리 인상과 같은 비둘기적 기조를 다시 재하긴 해주면서 시장 충격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한 시장 달래기 모드로 또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금주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가 끝난 부분들을 좀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해외 투자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뭐 FOMC 전후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인버스 ETF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FOMC 회의 이후에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또 미국 인덱스 ETF를 중심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인덱스 ETF 좀 더 큰 부분으로 나눠서 본다고 하면 선진국 원역에 투자하는 ETF를 중심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금주 같은 경우에 수익률을 좀 어느 정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ETF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